빨간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는 건 엄청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난 유방암이지만 와인은 좋다니까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술과 담배는 끊어야 합니다. 원래 술을 안 마시는 분이시잖아요. 맞습니다. 그 술이 주는 그 기쁨, 즐거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? 누군가를 밀어보면 돼요. 서 있는 어떤 물체를 내가 밀어본다는 거예요?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걷는 것도 잘못할 수 있는 상황.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 걷는 게 과연 얼마나 큰 이득을 줄까요? 안녕하십니까. 아프지 마셔요 닥터준스 김준영입니다. 네, 오늘은 유명하신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소개는 각자 해주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서 온 하나유액과 황미진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온 이동호 트레이너라고 합니다. 건강에 관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보충이 필요한 건지 완전 틀린 이야기인지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우리가 이제 보통 나쁘다, 뭐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담배와 술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중에 이 담배는 끊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술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방해가 많이 되는지 술을 꼭 끊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술과 담배는 끊어야 합니다. 근데 원래 술을 안 마시는 분이시잖아요. 맞습니다. 살 빼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 생전 살쪄본 사람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생전 술을 안 마셔보면 그 술이 주는 그 기쁨, 즐거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? 술을 마시고 즐거웠던 기억은 사실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끊으려고 잘 그러나 봐요. 근데 제가 술 마실 때가 1년에 진짜 한두 번 정도 있는데 와인 한 잔 정도? 근데 그것만 마셔도 한 반 잔쯤 마셨을 땐 기분 좋아요. 기분은 기분대로 내고 돈은 돈대로 아끼고 아 좋네요. 저는 지금은 좀 절제한다고 할까? 그 이유를 좀 저 같은 경우는 심박에 대해서 찾았어요. 선수들 같은 경우는 회복이 필요한데 안정지 심박이 어느 정도 낮아져야 회복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막 요가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술을 먹은 다음 날은 아침에 일어나도 심박수가 높아져 있습니다. 술을 드시고 나서 수면에 들면 일찍 깊숙한 수면에 들어갑니다. 수면 유도 작용은 있다. 수면도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거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깊은 수면까지 가버리니까 깊은 수면 다음에는 항상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반등입니다. 깨어난다는 거죠. 이 그래프가 빨리 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술을 드셔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내가 빨리 한번 깼다가 다시 잠에 드는데 그 잠은 깊은 잠이 아니라 그 이후의 잠은 얕은 렘 수면일 확률이 높습니다. 수면이 유도작용은 해도 유지작용은 못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. 술을 자려고 한 잔 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하시든지 안 드시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와인을 말씀하셨는데 이 와인에는 좋은 게 너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기왕 마실 거면 와인을 선택하는 그렇죠. 게 좋지 않겠습니까? 뭐 소주, 뭐 화학주 이런 것들보다도 좀 고급스러운 증류주 그것보다도 더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작용을 많이 한다는 빨간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는 건 엄청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 레즈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해독에도 좋고 심혈관 작용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어서 만약에 마셔야 된다면 와인을 소량 먹는 게 좋겠다. 원장님도 이제 유방갑상선을 하시지만 예전에 이제 술을 좀 드셨던 이제 여성 환자분들은 와인을 좀 한 잔 먹으면 안 되냐? 나 유방암이지만 와인은 좋다니까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술이 한 잔이라도 유방암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이 진짜 맞는 건지. 그 알코올은 그 아로마테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.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시켜주는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. 유방암 환자분들이 그 아로마테이즈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약으로도 처방을 하는데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로마테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는,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술을 오랫동안 드시고 그렇게 하면 유방암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연구들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꼭 유방암이 아니더라도
하더라도 뭐 생리전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유방통이라든지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뭐 난소질환 같은 이런 것들이 더 호발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.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한 잔 마시면 한 1% 정도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는 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. 수면을 위해서도 좋습니다. 근데 선수들 같으면은 술 엄청 많이 마실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참 그게 애매한 게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잘해요. 더 잘하고 싶었는데 지난날을 후회하면서 한 잔씩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 내가 같이 마셔줄게 라고 하고 싶어요. 근데 이제 20살, 21살 선수들이 그 한 잔, 두 잔을 즐겨 매일같이 마시기 시작하면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.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. 우리가 보통 술을 마실 때 좀 괴로울 때 마시지 않습니까? 갑자기 술 땡기는데요. 잊기 위해서 그 술을 이렇게 마시다 보면 사실 그게 한두 잔에 그치지 않고 많이 마시게 될 가능성이 있고 반복되다 보면 실제로 해결해야 되는 그 일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그 사건에 대해서 회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알코올 계속 먹으면 뇌 세포가 겉에서부터 죽어요. 대뇌 피질부터 이렇게 좀 상하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면은 좀 더 냉철하고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자꾸 사람이 변하거든요.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갈 수 있게 됩니다. 술은 뭐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 그 적당히라는 게 참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균형을 갖춰가지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정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한다 이러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걷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. 걷기를 하루에 10,000보 하면 요즘 앱에서 돈도 줍니다. 10,000보 하면 굉장히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하루에 10,000보 걷기로 운동이 충분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충분할 수도 있겠죠. 때에 따라서 어느 누구냐에 따라서. 하지만 혹시 걷는 걸 배워보셨나요? 우리가 걷는 걸 언제 보고 배우냐면요. 어릴 때 부모의 걸음을 보고 배웁니다. 잘 걷고 싶으면 잘 걷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잘 걷는 걸 추천드려요.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.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씹어서 삼키는 거, 숨 쉬는 거, 걷는 거를 의식적으로 하게 되잖아요. 우리 뇌에서 정보 처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곤란한 문제들로 또 많이 이어지거든요. 근데 내가 이게 걷는 게 저게 바른 거야 해서 계속 걷는 게 과연 더 도움이 되는 건가요? 처음에는 정보 처리를 할 때 어려움은 있겠죠. 근데 그 정보 처리가 좀 쉬워지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면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가거든요. 그 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는 건 결국은 10,000보 걷는다는 건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함의 어떤 행위인데 그러면 그거를 조금만 시간을 거기다 엑스트라로 더 한 다음에 그걸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가서 잘 걸 수 있는 습관을 만들면 그거는 더 큰 시간을 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오히려 내가 어느 일정한 걸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시간 정도라고 할까요? 그러면 10,000보 걷기 얼마든지 하지만 다리 길이가 많이 짧아. 팔자야. 그런 사람들한테 10,000보 걷는 게 과연 얼마나 큰 이득을 줄까요? 그렇죠. 그런 문제 중에 제일 이제 황당한 문제가 맨발 걷기거든요. 우리나라는 이게 경쟁이 굉장히 또 심하고 이게 좀 질투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자체마다 맨발 걷기 길을 경쟁적으로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는데 맨발 걷기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위험성도 있지 않겠습니까? 맨발 걷기를 한다는 거의 취지는 지구의 에너지를 내 발바닥을 통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그 지구와 공명을 하겠다 이런 어싱이잖아요.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네요. 그걸 하면서 동시에 이제 걸음을 통해서 내 몸을 이렇게 순환을 시키고 뭔가 내가 움직이는 어떤 존재로서 그 이제 정립하는 그런 게 되게 취지일 텐데 실제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들은 아픈 분들이 많다는 게 함정이죠.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발바닥의 균형이라든지 다리의 균형, 골반의 균형, 전체적인 체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안 좋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작은 자극을 꾸준히 가하게 되면은 손상은 더 심화되잖아요.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방법으로 계속 걷는 것은 오히려 손상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걸 행하기 전에 올바른 걷기 방법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게 그러면 걸음걸이를 배운다고 이게 교정이 되는 건가요? 조금만 배우면 바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. 걸음걸이를 도와주면요.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. 그 다음날 걸었는데 내가 그 전에 어떻게 걸었는지 몰라요. 그만큼 빨리 고쳐질 수 있다. 다만 올바른 지도자한테 배울 수 있으면. 네. 그럼 이 사람이 제대로 걷는다, 못 걷는다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? 간단하게 제일 좋은 셀프 측정을 한다고 하면요. 누군가를 밀어보면 돼요. 서 있는 어떤 물체를 내가 밀어본다는 거예요? 잘 못 미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걷는 것도 잘못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.
머리로 걷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다리를 위로 올리고 머리에 기울기로 걸어. 진짜로 정말 많습니다. 근데 우리는 사실 진료보면서 걸음걸이 교육까지 시키고 막 이러기가 사실 시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들로 좀 이렇게 측정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걸음걸이가 문제가 있을 거다, 아니다, 이걸 측정을 해보시는가요? 걸어보고 매번 시키지는 못하고 이제 허리가 뭐 안 좋거나 다리가 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병원 복도를 한번 쭉 걸려보고 이제 확인을 하고 발바닥 쓰는 법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오시면 또 확인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좀 뭐 발바닥 모양 자체가 달라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게 보조 기구 같은 것들 이제 좀 쓰죠. 인솔 같은 걸 좀 쓰고 요즘은 뭐 그런 제품들도 굉장히 종류가 많게 나오더라고요. 그렇게 걸음걸이가 이상하신 분들은 체형에도 좀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도 하고 게이트도 좀 교정을 해드리고 하면 서로 시너지가 나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잡히더라고요. 보통 걷는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 좀 멋있게 만든 신발들을 많이 신다 보면 발의 기능을 잃어서 그렇기 때문에 맨발로 걷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. 실제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5살까지 신발을 벗기고 막 그랬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어디 나가면 그냥 걸어봐 이렇게. 그걸 되게 중요시하는 게 최근까지도 저는 간단한 뒷산 같은 거 올라갈 때는 가장 발바닥을 잘 쓸 수 있는 신발들을 신고 등산을 많이 해요. 만보를 사실 진짜 건강 때문에 하는 건데 걷고 나서 너무 피곤하다, 걷고 나서 뭐 어디가 아프다 이런 분들은 그냥 뭐 걸음걸이 교육을 하든지 좀 진료를 보러 가가지고 이게 교정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네요. 그죠? 기초적인 것부터 잘 관리를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아주 좋겠다. 걸음걸이를 그러면 잠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트너가 좀 필요합니다. 천골 쪽을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 됩니다. 네, 꼬리뼈 쪽을 밀어줄 건데 그냥 걸어가 보실게요. 제가 잡아볼게요. 자, 걸어가 보세요. 어떤 외부 저항이 있으니까 제자리로 가 있는 거죠. 잡아드릴 건데 여기를 살짝 밀어볼게요. 자, 걸어보세요. 왠지 좀 편해진 것 같은. 이런 느낌으로 걸어가면 돼요. 그냥 쑥쑥 나가는 것 같은데요? 꼬리뼈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라든지 그런 척추 질환의 치료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한 거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걸을 때 2가지 패턴을 걸어요. 첫 번째는 발을 이렇게 끈다, 끌어서 걷는다. 이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누워서 걷는 거예요. 이거를 내가 걸어가야 되니까 몸을 돌리기 시작하죠. 두 번째는 현대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골반의 기울기로 걷죠. 너무 잘못된 방법인 거죠. 그거는 결국은 코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든 상태에서 그러면 안정근들이 계속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그 역할을 못하고 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죠.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휴대폰 때문에 나는 발만 떼고 있고 그 무게중심으로 걸어가는 거예요. 이런 3가지의 패턴을 크게 보면 요즘에 많이 보여지고요. 이 꼬리뼈를 살짝 이 모양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생각하고 그러면 엉덩이 힘이 싹 들어옵니다. 그때 그냥 발만 들면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. 힘을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걸어가진다라는 개념이에요. 지자체 같은 데서 이런 클래스도 많이 하더라고요. 등록해서 걷는 것도 이렇게 배워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안 걸어서 더 문제지만 걸으려고 할 때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잘 배워가지고 걸음걸이를 하면 좋겠네요.